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켜고 남들이 올린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누군가는 비싼 차를 샀고, 또 누군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젊은이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없을까?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더 빨리 성공해야 한다고,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고 믿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시대에 왜 사람들은 더 불행해 보이는 걸까요?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것이 적어서 온다. 참으로 깊은 말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게 적어서가 아니라 원하는 게 너무 많아서라는 뜻입니다. 욕심의 크기가 곧 불행의 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니어 세대 여러분께서 젊으셨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무엇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마도 지금 젊은이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텔레비전 한 대가 동네 전체의 구경거리였고, 전화기 하나 놓인 집이 부자 집이었습니다. 냉장고가 없어서 여름이면 음식이 쉽게 상했고, 선풍기가 귀해서 부채질로 더위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불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행복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욕지족하라. 욕심을 적게 하고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이 곧 부인이라. 적게 가지면서도 만족할 줄 알았던 세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쌀 한 가마니가 들어오면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명절에 고기 한 점이 상에 올라오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새 옷 한 벌을 입는 것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감사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했고 있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봅시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한데도 배달 앱을 켭니다. 옷장에 옷이 넘치는데도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 모델이 나오면 자기 것이 초라해 보입니다. 이건 젊은이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당신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SNS는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월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늘 불안해합니다. 친구가 더 좋은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후배가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가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뭐가 부족한가? 집도 있고 가족도 건강하고 직장도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데도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불만족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인의 병입니다. 가진 것은 많은데 만족은 없는 것. 욕심은 커졌는데 행복은 작아진 것. 반면에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한 시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작은 시골집에서 혼자 사십니다. 텔레비전도 오래됐고 냉장고도 작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기엔 불편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하신답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지을 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웃이 나눠준 김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텃밭에서 상추를 따면 그게 기쁘고 마당에 핀 꽃을 보면 그게 행복입니다. SNS도 없고 남과 비교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많이 가진 현대인일까요? 적게 가진 할머니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것에 많고 적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더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소욕지족의 삶.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는 삶. 그것이 옳았습니다. 요즘 세상은 여러분께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선택이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만족은 더 갖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지금 젊은 세대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많이 갖는 법이 아니라 적게 가지고도 행복한 법. 더 빨리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 여러분이 살아온 그 삶이 옳았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에 감사하던 그 마음이 옳았습니다. 새옷 한 벌에 기뻐하던 그 순수함이 옳았습니다. 이웃과 나누고 작은 것에 만족하며 욕심 없이 살아온 그 세월이 옳았습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가난해서 불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웠기에 행복했던 것입니다. 적게 가졌지만 그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았기에 여러분의 삶은 풍요로웠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소욕지족. 그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자셨습니다. 마음의 부자였습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의 지혜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여러분의 삶에서 배워야 합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살아온 그 길이 옳았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현대 사회는 이렇게 욕망이 끝없이 커지는 구조가 되어버렸을까요? 그리고 왜 여러분 세대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가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때는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소욕지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삶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행복을 측정했는가, 무엇으로 성공을 정의했는가, 그 기준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웃이 새 자전거를 샀다고 해서 내가 초라해지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내 옷이 누더기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문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비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짓는 삶이,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삶이, 공무원은 공무원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 몫을 다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비싼 옷, 더 멋진 휴가. 그런데 그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까요? 잠깐은 기쁩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지고 다시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햄스터 휠처럼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인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되고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악순환입니다.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970년대와 2020년대 사람들의 행복도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놀랍게도 물질적으로는 2020년대가 비교할 수 없이 풍요로워졌지만 행복도는 오히려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970년대 사람들은 흑백 텔레비전 하나로 온 가족이 모여 웃었습니다. 2020년대 사람들은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각자의 콘텐츠를 보며 외로워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으니 절제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망친다. 여러분은 이 절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고난의 시간들이 가르쳐준 지혜였을 것입니다. 전쟁을 겪고 가난을 겪고
배고픔을 겪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깨달으셨습니다. 밥 한 끼가 중요하고 가족의 건강이 중요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치를 경계했습니다. 낭비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분수를 지켰습니다. 내 분수를 안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기 위치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80대 중반이신데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사셨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셨고 모두 대학을 보내셨습니다. 지금은 작은 시골집에서 할머니와 둘이 사십니다. 그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점심을 대접하신다고 하셔서 무슨 특별한 음식이 나올까 기대했는데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젊은 사람들 눈에는 너무 소박한 상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이게 최고야. 우리 밭에서 직접 키운 배추로 담근 김치고 된장도 우리가 직접 담근 거야. 나물도 아침에 밭에서 뜯어온 거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나? 그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가진 것에 진심으로 만족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이 부럽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최선이라고, 이것이 충분하다고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의 맛, 정성껏 담근 된장의 깊은 맛,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값비싼 것만 좋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되고 싶은 것에서 불행을 만든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 지금 가진 그대로의 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데 끊임없이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하고 다른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농부는 농부로서의 삶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상인은 상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남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의사가 되고 싶어 하고,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하고, 대기업 임원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자기 적성이고 재능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돈을 많이 벌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불행해합니다.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려고 애쓰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세대는 달랐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못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비굴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땀 흘려번 돈이면 충분했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과욕이다. 과욕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삶을 파괴한다.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과욕으로 인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동산 투기로 빚더미에 앉는 사람들, 주식으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도박으로 가정을 파탄내는 사람들. 모두 과욕 때문입니다. 작은 이익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큰 돈을 벌려다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천천히 쌓아가는 것을 참지 못하고 한 방에 인생 역전하려다가 인생을 망칩니다.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착실하게 모으셨습니다. 10원, 100원을 아껴서 모으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자식을 키우고 집을 장만하셨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견고했습니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IMF가 와도 금융위기가 와도 여러분은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과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는 욕심을 줄이는 것이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더 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덜 원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후가 비교적 평안합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빚도 없고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젊었을 때 무리하게 투자하고 과욕을 부렸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노년에도 빚에 시달리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명언을 소개합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여러분의 삶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많이 가지지 못했을지 몰라도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필요로 하는 것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어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싶고, 명품도 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너무 많습니다. 반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히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집도 있고, 건강보험도 있고, 밥 먹고 사는 데는 큰 돈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돈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백성에게 절약을 가르치고 분수를 지키게 하라. 그것이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길이다. 절약하고 분수를 지키면 부유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들으면 모순처럼 들립니다. 절약하면 가난한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약하고 분수를 지키면 빚이 없고 불안이 없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평안합니다. 부족한 것 같지만 충분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소박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만족하십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 시대가 여러분을 구세대라고 부르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할지 몰라도 진실은 다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세대입니다. 적게 가지고도 행복할 줄 아는 것, 그것은 현대인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니멀리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게 소유하고 단순하게 살자는 운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유행이 되기 훨씬 전부터, 철학이 되기 훨씬 전부터 여러분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쇼펜하우어와 정약용이 말한 지혜, 그것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바로 그 지혜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은 옳았습니다. 소박했지만 지혜로웠고, 가난했지만 풍요로웠고, 단순했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다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욕심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그들이 불행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들에게 가르침이 됩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 그 자체가 훌륭한 교훈입니다. 소욕지족, 적게 욕심내고 만족할 줄 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의 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어 이 시대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다음 세대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